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이번 시간은 9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죠. 계약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체결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 단,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리고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소속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또는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했는데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번이 맞네요. 이 서식 뒷면에 보면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다. 그래서 권리 취득용의 경우에는 희망지역, 희망가격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9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밋이 X네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밋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신고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금정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4번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제출 의무가 없다 했는데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래 내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5번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인데 올해 2월 28일부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9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그 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의 총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인 이상이다. 예,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입니다. 1인 이상입니다. 개업공개사 하면 X, 기사 대신에 기능사, 산업기사 하면 X입니다. 1인 대신에 2인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 제14조 법인의 겸업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리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네요. 예, 거래정보사업자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 X입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등록 취소, 개업공개사의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부운정 1해 해가지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그 다음에 2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조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오로지 개업공개사만 받습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판례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는 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겠죠. 직원이 위장취업해가지고 사장 망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벌금이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재보정 설정은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거래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입주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경매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받아 나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인도 포함한다. 고용인 잘못하면 이 법상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예 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네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고의과실입니다. 일부러 손해 입혀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하고는 다르죠.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일부러 고의로 사고 낸 경우도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증기관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